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그러네요. 이쪽이 항상 저조해. 예. 이쪽이 좀 와야 되는데. 올 거야? 어쨌든 세월은 흘러 이제 우리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우리 축구 경기라면 이제 전반전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전반전 끝났어. 그럼 축구 경기는 전반전 결과가 중요해, 후반전 결과가 중요해? 그렇죠, 후반전이죠. 자, 전반에 뒤지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하프 타임이라는 게 있어. 한 10분간 쉬면서 이제 전략을 다시 세워서 후반전 해야 돼. 역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벌써 포기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돼, 안 돼? 조금씩 들었어, 안 들었어? 조금이요, 많이 들었어. 조금. 근데 이제 점수는 지금부터 올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 8은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점수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작업 지금까지 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초 작업 하느라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기초 작업이 부실하면 어때? 위에 쌓여, 안 쌓여? 이제 안 쌓여.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 작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한 이제 6개월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 이제 4개월 이제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 과정을 잘 따라오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리고 경매실무,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볼 겁니다. 민법은 진도 끝났어요? 민법이 몇 월이지? 아, 내일이네? 내일 하면 끝나?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아직은 안 했죠? 민법도. 맨 마지막 그 민사특별법. 2번 했어? 2번. 그럼 이제 좀 익숙하기도 하니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말이 필요 없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택임대차가 3문제, 작년에 그리고 상가임대차 문제, 그리고 경매가 2문제,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1문제, 7문제, 오늘만 7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 많이 나오니까 마치 민법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안 그래? 우리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민법 아니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배운 것에 뭐 다른 과목 똑같잖아, 우리. 자,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확실히 알자, 확실히. 그러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럼 우리가 어렵냐? 아니요, 여기 공부하면 다 맞죠, 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마찬가지. 자, 이 교재에 있는 걸 토대로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일단 확실히 알면 문제는 다 풀리고, 만에 하나 이 교재에 없는 게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게.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자 80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비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택임대차 끝나고 상가임대차 우리 기본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 이거는 이제 같이. 자, 그래서 비교하면서 먼저 주택임대차, 실지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상 용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용도가 뭐라고 기재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 나 주거용으로 쓸래요 라고 하면 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상가도 그래요. 상가도 이제 똑같습니다. 상가도 실지 용도로 따지고요. 자, 2번 무허가 미등기 상관없어요. 주거용 건물이면 다 되고요. 3번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방 하나를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번째, 자, 이것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자, 주거는 사람이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로 일부 법인에게는 적용이 돼. 그러면 그 일부 법인이 기역, 리은, 디귿. 자, 이 3개는 알아놔야 돼. 자,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 자, 뭐냐면 LH 있죠? 그 다음 2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 가지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그러면 상가는 어떠냐? 상가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려면 적법해야 돼. 그러니까 상가는 적법해야 된다. 근데 주택은요? 상관없어. 불법 건물에도 상관없어요. 우리 대표적인 불법 건물이 뭐다? 옥탑방. 그래, 옥탑방에도 새 살전. 그 다음에 영업 목적이 있어야 돼. 상가는. 왜?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 목적이 없으면 돼, 안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뭐 종교단체가 하는 거 있죠? 안 돼. 자, 그리고 왼쪽 날개를 봐봐요. 왼쪽 날개로 보면 이제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 그랬죠? 자, 아직 출제는 안 된 판례인데, 자, 만일 상가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요. 제작, 그 다음에 보관, 뭐 이런 것만 해. 그런데 판매가 없어. 판매가 없으면 영리 목적이 없으니까 어때?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 옆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서 판매를 같이 한 거예요. 자, 이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자, 그래서 뭐든지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2번. 상가는 법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자, 법인. 왜냐? 장사는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 그 다음에 3번. 적용 대상 환산 보증금. 자, 이게 이제 중요해, 상가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근데 다 외우기 힘들면 뭐만 외우자? 서울특별시만이라도 외우자. 자, 그래서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인데 막 옛날에는 대구광역시도 나오고요. 저기 창원시도 나오고 그랬어요. 출제자가 그쪽에 살고 있었어. 자기네 동네 사람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 광역시, 세종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은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앞으로 하려면. 자, 그래서 서울은 9억 외우기 쉽잖아. 딱 9억. 여기는 얼마? 5억 4천.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 어때? 세종시는 그 옆에가 다 뭐예요? 그 밖에 저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종시에 있는 물건만 할 거예요. 다른 데도 할 거예요. 그 옆에. 그러니까 놔두면 좀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보자. 자, 9억,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그래서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는 월 차임의 100을 곱해서 환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증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가는 반드시 환산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환산.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보증금이 5억이야. 그런데 월 차임이 500이야. 그러면 500. 자, 곱하기 100. 그럼 이건 뭐다? 5억. 더하니까 얼마? 10억.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서울에서도 상가임대차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나올 때 서울 소재 상가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차임이 얼마다 이렇게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 반드시 이거 얼른 환산해야 돼. 그래서 여기 적용되는 제일 먼저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자, 그런데 주택은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주택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 안 된다. 이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전세 40억 주고 살아. 전세.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자기 집 없는 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남의 집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보호해주자 이 말이요. 네, 여러분들 전세 40억 살고 싶어? 펜트하우스에서. 세종시도 보니까 아파트 높게 잘 지어졌어. 맨 꼭대기 층 전체를 써. 펜트하우스. 예전에 권상우가 그랬는데 무슨 아파트 펜트하우스 전세 그때 당시 뭐 30, 거의 40억 가까이. 세금 때문에 그렇죠. 지는 세금 안 내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이제 공통이 이렇게 같이 붙어져 있는 건 공통이라는 얘기인데. 자,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미등기 전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전세방 이런 말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물권의 전세권 설정 계약, 그 전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채권적 전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권은 등기해야 되는데 우리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등기를 안 해. 그래서 미등기 전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규정의 말은 한쪽에만 유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강행규정은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강행규정, 의무규정 있죠. 자, 강행규정을 위반했어. 유효, 무효. 무효. 의무규정은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유동적 그런 걸 하지 말고 무효. 아니 유효. 의무규정은 유효. 대신 처벌 받을 뿐이야. 처벌. 자, 그래서 강행규정은 무효. 그러니까 이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당사자의 약정으로 변경을 했어. 자, 그러면 유효, 무효. 자,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임대인과 당사자들 약정으로 이걸 바꿨다니까. 이 법 조문 내용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유효, 무효. 응? 방금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행규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원칙적 무효. 그런데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어. 그럼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꾸기는 바꿨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꿨네? 그러면 유효야. 대신 임차인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조건 다 무효. 무효. 기억날 텐데,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이 한 달 내내 내야 되는 우리 뭐 권리금 있잖아요. 아니, 그 권리금 있다. 관리비 세입자 당신이 내고 덜려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이런 특약을 많이 한다니까. 그럼 그 특약은 유효, 무효? 아니, 그 관리비 중에 장기 수선 충당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 장기 수선 충당금 누가 내야 돼? 임대인 집주인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에 거기 관리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간 살면서 관리비 내면서 그 돈을 다 냈잖아요. 그럼 나올 때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걸 임차인 당신이 다 내기로 하자. 특약을 했어. 유효, 무효? 무효.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 차이가. 근데 이제 이거 무효니까 이제 또 요즘 어떻게 하느냐.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예전에 얘기했는데. 막 지금 완전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그러네. 그래서 특약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월세 있잖아요. 월세에다 그것을 원래는 포함시켜서 그 장기 수선 충당금만큼 내가 깎아줬다 이래. 거기에 포함된 금액, 깎아준 금액으로 내가 이만큼 받는다. 이렇게 특약을 써. 자, 그럼 이제 유효, 무효. 그래서 이제 유효. 왜? 그만큼 거기에서 월세에서 이미 빼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은 빼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잖아. 근데 특약으로 그랬으면 할 말 없지.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알고. 자, 그 다음에 상가 적용 그랬죠? 자, 여기 별표. 이거 이제 중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상가 적용. 자, 80페이지. 자, 중간. 자, 그럼 이건 상가에만 적용되는데, 자, 뭐냐? 그 왼쪽 거. 자, 상가는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으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이 금액이 넘어도 적용이 되는 규정이 뭐다? 6개가 있어. 자, 그래서 그 6개.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거기 3기 연체, 3자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자, 대항력에, 그 다음 대자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의 표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의 깨갱 그랬죠, 우리가. 그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의 권자,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 규정 해가지고. 그래서 순서대로 3대표 깨갱권 해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상관 이게 중에. 자, 그럼 아까, 자, 서울에서 10억이야. 그러면 원칙은 적용 안 되는데 예외로 적용되는 거 이 6가지. 자, 이거는 적용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여기다 다른 거 집어넣었어,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임대차 보호법 규정 내용. 자, 최단 기간 보장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선 변제 그런 거 안 된다니까. 여기 없잖아요, 지금. 묵시갱신 없잖아요. 계약갱신 요구에 갱신이 있는데 묵시갱신 없다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 따로따로 외우냐?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어. 이것만 외우면 돼. 이거 외에 나머지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돼. 3대평 깨갱권만 외우면 돼. 근데 이거 답을 못 찾아.
시험이 나오면.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혀. 아, 3대표 깨갱권 해가지고 여기 없으면 그냥 아니다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찾아. 왜? 난 이해가 안 돼. 외우기는 다 외웠어. 3대표 깨갱권 해가지고. 그래놓고 답을 못 찾아. 아, 정말 불가사의한 사람. 자, 그러면 여기 페어블은 해지 이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거 다 이제 앞으로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전대차 준용 규정 있죠? 자, 그런데 이 전대차 이거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데, 자, 전대차란 말은 뭐예요? 임대인이, 자,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 임차인이 자기가 자, 그 건물 활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제 임대차라고 이걸 전대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전대차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이 임대차 규정이 여기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도 되는데 몇 개만 된다? 4개만. 그 4개만. 전대차에. 자, 그래서 자, 계약갱신 요건, 차임 증감 청구권,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그리고 3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 4개만 딱 적용. 4개. 그러면 여기는 권리금 회수 보호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이 4개다 보니까 이것도 오지선다 뭐 4개는 좋아요. 여기다 다른 거 하나 딱 집어넣고 골라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뭐 이거 4개는 너무 아까워. 상가 임대차 중요한 게 많은데 그러잖아요.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문제 나와. 어쩌다 2문제 나오고. 근데 이런 건 4개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딱.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자, 이제 존속기간 잘 봐야 돼, 이제. 자, 일단, 거기 보면, 최단 기간 보장 있죠? 자,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 그래서 주택은 얼마? 2년. 상가는 1년. 자, 이렇게 이제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화살표. 임차인이 해당 기간 미만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 기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주택을 1년 계약하고 상가를 6개월 계약했어. 그럼 임차인은 그 계약의 유효기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은 주장한다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임차인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간이 종료해도 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기간이 종료했어. 그럼 이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 당장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1달, 2달, 3달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임대차 관계는 계속 뭐한다? 유지된다 이 말이요. 자,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원래 이제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 주택이나 상가는 똑같은데 일단 임차권은요, 그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임차권은 소멸.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보증금 모두 변제받지 않았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중요하다? 대항력 있는, 즉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럼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이 선순위.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즉 저당권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고로 임차권은요, 저당권 밑에다.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렇게 세입자로 들어갔다. 그럼 대항력 있다 없다? 자고로 저당권 밑에는 대항력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밑에라면 보증금 못 받았어도 쫓겨나. 그런데 저당권 위에 있다면 그 보증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경락인이 대항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락인이 이걸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을 받고 싶다. 근데 이걸 분석을 못해서 놓치면 자기가 인수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갱신이 있습니다. 자, 묵시갱신. 자, 이제 주택하고 상가하고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거의 논리는 비슷합니다. 자, 그럼 묵시갱신은 뭐냐? 자, 보통 이제 이렇게 계약 기간 있잖아요. 보통 이제 2년 단위로 이제 많이 계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간이 있으면 기간이 끝날 쯤 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서로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로 아무런 얘기가 안 해.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자, 이건 주택임대차는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얘기해야 돼. 계속 할지 말지. 그런데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다? 묵시갱신이야. 자, 이게 묵시. 자, 그러면, 자, 주택은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이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가는 어떻게 돼?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 그 다음, 임차인은, 이거 조심해, 이거. 임차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하고 구조를 같게 하려면, 자, 6개월에서 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도 그러면 1개월 전까지 뭔가 이 말이 있어야 맞잖아요. 그러죠? 근데 상가는 이게 없어. 자,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판례가 나. 이 판례, 아직 출제가 안 된, 지금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상 판례예요. 자, 알아놔야 돼요. 그럼 이제 임차인은 이 말이 없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통지하면 되냐 이건데, 거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거기 만료일 사이에, 그러니까 만료일까지만 얘기해. 만료일까지. 그때까지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만료일까지.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솔직히 그러지, 황당하지. 아무 얘기하고 딱 계약 끝날 때쯤 딱 얘기하면 황당할 거 아니야. 아니 좀 미리 얘기해줘야지. 중개사무소에 물건 내놓고 말이야, 세입자 좀 드리게끔 준비도 하고 할 텐데 막 판에 얘기를 해. 그럼 돼, 안 돼? 된다고 그랬잖아 판례가. 왜?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당연히 임차인 유리하게 해야지. 자, 그러니까 아하, 상가는 이때까지도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야. 상가. 자, 그러니까 이 판례 엄청난 판례죠 지금. 자, 그 다음, 자, 일단 이거 니은번입니다. 네. 그럼 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이제 임대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단 기간 보장은 해줍니다. 그래서 2년, 1년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 디귿번. 그럼 이제 2년, 1년 보장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 기간 다 안 치고. 대신 이제 그 통지가 임대인 도달로 얼마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자, 그럼 3개월 주는 이유는 뭐냐? 또 중개사무소 물건 내놓고 다음 세입자 마련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3개월 지나 효력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을번. 그런데 이제 묵시갱신이 적용이 배제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차임을 이익이 연체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으로서 현저하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데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만 있어요. 가로 안에 주택 그랬죠. 상가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상가에는,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에 이제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자, 아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상가에만 있습니다. 상가. 자, 그러면 임대인 보니까 뭐라, 언제 해지할 수 있냐?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번, 임차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게 신설됐어요. 임차인도. 그럼 임차인은, 자, 보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즉 제한 조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 이제 가게 문 닫으세요 이래. 그럼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데는 그때부터 장사가 되는데 영업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폐업해야죠. 근데 아직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네. 그럼 그때까지 장사도 안 하는데 임대료 낼 생각하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 해지 통고를 하면, 물론 이 통고가 또 임대인 도달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니까. 자, 그래서 임차인한테 해지권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는 해지권이 있다 없다? 주택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싶어 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없어야 돼 그럼? 싫어도 그냥 해야 돼? 월세 안 밀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주택임대차 내비둬요 그래도? 왜 보증금에서 까니까? 그럼 어떻게 해 주택임대차는? 세입자를 안 살아봐서 몰라.
일단 2달 밀리면 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에 있어 없어? 여기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그냥? 에? 없다니까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다고 하는데 왜 있다고 그래? 지금 상가만 있다니까. 상가만 있어. 주택은 없어. 근데 왜 하냐고. 왜 그렇게? 그렇죠. 민법. 야.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는 특별법. 그럼 특별법 없으면 민법이 일반 민법을 사용. 그럼 우리 민법에는 차임 이익이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민법. 처음 들어? 민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가는 3기 연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상가는 이 법이 특별법이니까 몇 기 연체해야 돼? 3기. 그런데 주택은 2기요. 2기. 그래서 구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민법하고 이거 구분 잘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 자, 이거 중요하죠. 이제 시험에 잘 나와 지금. 계약 갱신 요구권. 자, 계약 갱신 요구는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구를 했을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난 못 나가겠다 이거. 자, 묵시갱신은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난 못 나가겠다. 장사 더 하고 싶다. 또 더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니까. 자, 그럼 이 요구를, 자, 1번. 언제까지 한다?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이건 정해져 해야 돼. 그리고 상가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해야 돼. 이거 임차인이 이 기간 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임차인도 한다 그 말이야. 아까 묵시갱신 6개월에서 2개월,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약 나가라고 얘기했다면 임차인도 그 기간 중에 얘기하면 된다니까.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그럼 이제 임대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해. 무조건 받아줘야 돼. 그런데 이제 그 거절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절 사유,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거절할 만 하잖아요? 거절할 만해. 그러니까 이거 안 외워도 돼. 한번 봐봐요. 자, 임차인이 몇 기 연체했어? 자, 거기 체크하세요. 주택은 2기고요. 상가는 3기. 월세도 제대로 안 내면서 살겠다 하면 돼, 안 돼? 그럼 쫓아낸다,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어. 이런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되죠.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여기 합의. 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네. 자, 이게 뭐냐면,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그럼 이 사비라도 한 20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알아봐. 그거 나가세요. 좋아요. 그러면 된다. 자, 뭐가 있어야 돼? 합의도 없이 그냥 이 사비 줄 테니까 나가세요. 얼마 줄 건데? 10만 원. 그러고 나가라 하면 돼, 안 돼? 아니, 합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이 뭐예요? 동의 없이 전대를 했네. 전대. 지 맘대로 하면 돼, 안 돼? 이거 민법 임대차에서도 안 되죠? 예. 그럼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으면 거절해 못해. 못해. 동의 없이 했을 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봇대 일부를 고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냥 과실이 아니라 뭐다? 중대한 과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 중요해요. 민법에서 어디서 들어봤어? 민법이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세요. 올해는 2차하고 내년에 1차하고 올해 2차하고 내년에 1차. 어려우니까 내년에 미뤄야죠. 올해 쉬운 건 먼저. 차고에 나오잖아요. 차고. 법률행위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 나와. 그럼 이게 중대한 과실 아니냐? 뭘로 하냐? 판례.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이냐? 그래서 막 금액을 100만 원 써야 되는데 동공을 하나 써가지고 1000만 원 썼다든가 막 표시상의 차고, 먼 차고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다 들어는 봤죠? 우리 공부는 다 했어요. 공부는 다 했어. 단지 기억이 안 나고 시험 보면 틀릴 뿐이지 공부는 다 했어. 그 다음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건물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세를 주냐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다음 자 다음 사유로 목적주택 전부 또는 여기만 대부분. 자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야. 그런데 여기만 뭐다?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체크해야 돼. 철거하거나 뭐 했을 때? 재건축. 철거나 재건축. 그러니까 전부 다 철거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거나 이랬을 때. 일부만 할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다 상가 리모델링 하는 거 봤죠? 주로 외부 리모델링 할 때 안에다 정상 영업합니다 막 프랭크를 써놓고 하잖아. 그럴 때는 못 쫓아낸다 말이야. 외벽만 리모델링 할 때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이거 받아주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계약할 때 이미 철거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막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든가, 또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싹 다시 철거된다든가 이랬을 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기 이제 임차인으로서 현저하게 의무 위반 또 임대차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으시죠. 자, 이건 주택에만 해당돼요. 자, 이거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임대인 본인이 살겠다고 쫓아내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직계 존속 비속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거나 자식이 살 때도 돼. 자, 그러면 그 말 위에다 쓰세요. 거기 직계 존비속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 말 위에다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 써. 뭐라고 쓰느냐? 형제 친척 X. 형제 친척은 안 돼. 직계 존속 비속만 부모와 자식까지는 되는데 형제 친척이 살겠다고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그러면 상가는요? 상가는 내가 장사할 때니까 나가. 상가 이렇게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상가는 안 돼요. 지금 식당을 하는데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막 엄청 막 웨이팅이 막 20m 줄 서 있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럼 건물주가 어때? 쫓아내고 지 가잖아. 그렇게 해야 안 해.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 용도로는 못 쫓아낸다. 상가는 이 말이 없어요. 주택에만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계약 끝나면 막 보증 월세 올려달라 하고 막 어떻게 해서 많이 하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갱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대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는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감액도 되고 증액도. 근데 감액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증액은 얼마? 5% 넘을 수 없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왼쪽 80페이지. 왼쪽 페이지 봐봐. 왼쪽 페이지. 자, 왼쪽 페이지 80에 보면 두 번째, 날개 부분의 두 번째 봐봐요. 날개 부분의 두 번째. 이 판례도 잘 알아야 돼. 계약갱신 조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자, 원래 거기 깨갱권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거 초과했을 때 임대차 초과했을 때. 그러면 자, 우리 민법 한번 떠올려보세요. 괜찮니? 뭐 꼭 대답하리라고 기대하고 안 물어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떠올려는 보자 이 말이야. 민법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기간을 정하지, 그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보통 임대차 기간 정하잖아요.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뭐 이제 이렇게 임차하고 아무 때나 서로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에 통고할 때는 언제 진화 효력 발생해? 몇 개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통고할 때 나가라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때나 나가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어. 그 법조문 잘 알아야 돼. 항상 민법은, 특히 계약법은 법조문 6개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지하면 몇 개월? 1개월. 1개월. 그러니까 누구 유리해?
임차인 훨씬 유리하죠. 임차인 훨씬. 그러니까 임차인은 1개월 만에 빨리 보증금 만들. 다 이거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이니까 이거. 계약법은 법 조문 잘 봐야 되는데. 근데 들어본 기억이 없어 지금? 들어본 기억이 있죠? 그러면 돼. 그럼 이제 천천히 외우면 되니까. 천천히. 올해 2월 2차하고 내년에 1차. 그러니까 천천히. 네? 괜찮아. 다 그래서 얼떨결에 합격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대충 하고 찍고 그래서 60점 넘는 거지 뭐. 네. 자, 그럼 다시 오른쪽 갑니다. 자, 81페이지.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에서 이제 자 공통사항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상가 주택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자, 먼저 상가를 봅니다. 상가는요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 얼마? 10년. 그러니까 10년까지는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화살표 법정갱신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 법정갱신은 나가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아니 법정갱신은 나가라는 얘기 있다 없다? 얘기 없이 그냥 갱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그때까지도 계속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꼭 10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전차인은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전대차에도 계약갱신 조건은 인정돼야 안 돼? 아까 됐잖아요. 그 왼쪽에 봐봐. 왼쪽에 보면 전대차 준용해가지고 4개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 기억이 계약갱신 요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차인도 이렇게 계약갱신 조건을 해야. 왜냐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야 전차인도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 자 3번 봅니다. 지역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있죠. 자 서울에서 10억이야. 그러면 그래도 계약갱신 요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화살표 증액 제한 이거 없이 증액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계약갱신 조건 증액은 5% 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는요 10% 20% 올릴 수 있어요. 5%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해 주되 임대인이 5%가 아니라 10%, 15%, 20% 이렇게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을 봅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요건은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어. 딱 한 번밖에 못 해요. 딱 한 번. 그리고 이제 행사하면 기간은 얼마로 본다? 2년 돼. 그러면 상가는 자 계약갱신 요건 행사했어. 자 기간 얼마일까요? 네? 상가는 얼마? 1년? 없잖아. 본 적이 없잖아. 거기. 그러죠? 그럼 상가는 어떻게 될까? 혹시? 이것까지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상가는 1년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아까 거기 공통 봐봐. 공통의 동그라미 3번.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가 같으면 전 임대차가 2년이었어. 그럼 2년이에요. 전 임대차가 3년이었어. 그럼 3년이 되는 거예요. 왜?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을 다시 한 거니까. 자, 근데 주택은 그냥 무조건 얼마? 2년. 이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 잘 안 할 거야. 다른 민법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어. 민법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중개를 하는데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말이야.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헛소리하고 이러면 딴 데 가서 저 청주에서 배웠다고 그래야 돼. 거기서 배워서. 자 2번 이것도 엄청 중요해. 갱신된 임대차 해지는 묵시갱신 준용한다고 그랬죠. 자 일단 주택임대차 2년으로 다시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묵시갱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다. 오 그러니까 2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아무 데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어. 대신 그 통지가 임대인 도달 얼마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그러면 상가는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통지하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니까. 그거 봐봐. 상가 없잖아, 지금 방금. 상가 봐봐.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상가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 써. 위로 해가지고 상가는 X라고. 이거. 야,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상가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상가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계약돼서 만 2년이라고 대봐. 어떻게? 6개월 만에 장사를 접어야 돼. 그럼 아직 1년 6개월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에? 합의? 아니, 임대인이 안 해주지. 그러니까 나가고 싶다 그러면 1년 6개월치 월세 보증을 다 까버립니다. 상가는. 엄청 손해죠. 그러니까 상가는 무조건 기간 길게 하면 안 돼. 적당히 잘 알아서 해야 돼. 대신 이제 이거 안 까이려면 빨리 본인이 다른 세입자 들여와야 돼. 그래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로부터 이제 월세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더 못 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왜 상가는 그러냐면 상가는 같은 사업자야. 그러면 막 임대인만 폭리를 취한다 이러면 안 돼. 자, 우리 임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정년퇴임하신 우리 아버지. 자, 나이가 이제 80이야. 상가 조그맣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임대료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니까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계약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까버린다 이거. 법률 없습니다. 공제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깐다 이러니까 좀 격이 떨어지는 걸 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지금 주택하고 상가하고. 근데 맨날 나가서 전화 온 게 이거야. 공부할 때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막 사고 치고 막 전화 오고 막 맨날. 자, 그렇게 해서 잘.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자, 이거.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쫓아내놓고 알고 봤더니 다른 세입자들이었어. 그럼 이제 이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합의가 있어. 근데 합의가 없으면 다음 금액주 뭐다? 큰 금액. 장을. 그래가지고 기억내 드리는데, 자, 먼저 갱신 거전 당시 환산 월차임 3개월부 그랬잖아요? 그냥 월차임이 아니라 뭐다? 환산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보증금 6천에 월세가 50이었어. 그럼 월세 이것만 가지고 3개월치가 아니라 이 보증금을 월세로 다 환산하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거 환산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저 뒤쪽에 나오잖아요? 자, 뒤쪽에 봐봐요. 자, 환산. 자, 84페이지 맨 위에. 8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거기 산정률 제한이 이거.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로 돌릴 때 너무 많이 받지 말아야거든요. 자, 그럼 거기 주택 보니까 연 10%와. 자, 그럼 이것 6천을 돌리는데 연 10%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2%를 더하라 그랬죠. 만약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2%를 해봅시다. 자, 이거 수시로 바뀌어요. 여기다 2%를 더해. 자, 그럼 얼마요? 4%. 그럼 이거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라고 했잖아요. 거의. 낮은 비율을 뭐 해라? 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둘 중에 낮은 게 4%. 이걸 여기다 곱하라 이 말이에요. 곱하니까 4% 곱하니까 0.04니까 4, 6, 24 얼마? 240만 원. 자,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만약 이 조건이라면 1년에 240 넘으면 안 돼. 그럼 1년이면 12달이니까 12달로 나누면 얼마냐? 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플러스 한 달에 20. 그럼 얼마란 얘기야? 이게 환산 월차이면. 환산은. 그러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서 그걸 합쳐서 토탈 월세를 말하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몇 개월치? 3개월치 그 말이야, 지금. 네. 자,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자, 이거. 자, 그러면 이 3개월치가 지금 이거예요. 그 다음, 이거.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기존의 임차인한테 그냥 계약갱신권 받아주면 보증금 월세 올려달라 할 때 얼마까지 못 올려? 5%. 그러니까 여기다 5%를 5, 25, 2만 5천 원밖에 못 올려받아. 그런데 이 사람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한테 얼마 받았냐? 80만 원 받았어. 그럼 얼마 더 받아? 30만 원. 똑같은 조건으로. 자, 똑같은 조건을 써. 그럼 30만 원 더 받죠. 자, 여러분 같으면 2만 5천 원 더 받고 싶어? 30만 원 더 받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인이라면 감하게 이렇게 막 몰래 쫓아낼 사람들이잖아, 지금. 당연히 더 받고 싶지.
그러면 이제 똑같은 조건이니까 차액이 얼마? 그럼 30만 원에 2년치요. 2년치면 24개월. 23, 42, 326 얼마? 720만 원. 이거 720만 원. 여기는 70이니까 3개월, 37은 20일, 210만 원. 그 다음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 그럼 뭐냐? 할 수 없이 이사 가야 되죠. 이사비용. 또 방 얻어야 되니까 중개보수. 또 입주할 때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 좀 하면 그런 인테리어 비용. 그래가지고 한 얼마? 한 300만 원 들어갔다 이거. 자, 셋 중에 뭐다고요? 큰 금액. 이게 보통 제일 커요. 이건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어? 근데 모의고사 나왔죠 이런 거. 뭐, 또 내기도 하고 그래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안 나와. 자, 다시 돌아옵니다. 81페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이거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대항력.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 자, 보통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있잖아요. 자, 이 세 개는 삼총사로서 주택, 임대차, 상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보겠습니다.